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나무에서 떨어진 박원숭입니다. 오늘 배경화면은 태극전사 TV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극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북 좌파 역사 왜곡의 선두주자 박원숭이가 뜻밖의 애국 보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낼 듯 합니다. 촛불의 성지 광화문에 인공기가 나부껴야 할 그 공간에 불경스럽게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 너무도 꼴보기 싫었던 원숭이는 법집행이라는 탈을 쓰고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행정대집행 인권 매뉴얼조차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철거 영역 깡패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원숭이를 민주화의 우상으로 여기는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무려 500여 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을 하고 민주화 타령을 하는 박원숭이의 이중인격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목도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심경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외곽을 봉쇄하고 서 있던 경찰들도 민주노총들 시위하는데 한 번이라도 차출이 되었던 것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이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박원숭이는 언론, 검찰, 그리고 법원 등을 다 장악했다 여겼기에 무조건 우리 공화당의 잘못으로 몰고 가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버릴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듯 합니다. 6월 25일 새벽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에 온갖 잡방송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박원숭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폭력 장면을 찍어서 선동질 해대면 너무도 손쉽게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 생각했겠지만 철거 현장에 있던 수십여 명의 유튜버들이 용역 깡패들의 불법적 행위를 전 세계로 송출하였으며 조원진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보여줌으로써 박원숭의 무조건 뒤집어 씌우고 우기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철거가 거의 종료된 시점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무슨 출석 점검이라도 있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변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들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진정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폭도로 보였을까요?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환갑이 지난 분들이 덩치 커다란 용역 깡패들에게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코들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좌파들이 선전에 선동당한 좌좀들이라 무조건 국가 권력은 국민들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좌좀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여집니다. 스피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멀뚱멀뚱 서 있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 여겼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박원숭은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을 불법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을 엄단한다고 하면서 공권력을 10분 활용하여서 아주 쉽게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숭의 그런 행동은 용산 철거민 사태를 영화로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좌좀들을 멘붕시키기에 충분한 짓거리였습니다. 무조건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를 하였어도 시위대를 다치게 한 것은 진압한 경찰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민주파리 종북 세력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수 우파들의 저항에 대하여 불법을 운운하면서
철거 경비를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에게 받아내겠다고 지저댄 것은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적법한 것이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총기를 들고 공권력에 대항한 광주 폭동을 유혈 진압한 것을 옹호하는 발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방송과 신문, 특히 조선일보까지도 우리 공화당의 잘못이라 몰고 가는 것은 성공했는데, 언론 노조를 통하여 통제하고자 하여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그 수많은 유튜브 방송이 박원순의 불법적 행위를 생생하게 모자이크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보수우파 삐끼 정규제의 펜앤마이크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놈이라서 우리 공화당의 잘못이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아주 짧게 지나가는 식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멀리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논평을 안 한다면서 자한당과 대한애국당을 싸잡아서 욕하던 백모 박성현이는 6월 25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하여서는 왜 아닥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홍콩인들이 인권과 민주화 운동은 그리도 걱정하는 인사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 대하여 자행되어진 공권력의 만행에는 왜 아무런 논평이 없는 것인지, 그가 늘상 말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아마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포함이 안 되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사태는 박원순에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거에 쓸어버리고 어용 언론의 선전선동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박원순의 만행은 우리 공화당을 비난하기 위하여 짜깁기 된 방송에서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가 권력은 무조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짓거려댔던 그 수많은 종북 좌파 선동가들의 선동질이 이제는 그 종북 좌파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노인층들이 누가 보아도 건장한 조폭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압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대가리가 새빨간 종북 좌파들이거나 자한당 삐끼들일 것입니다. 정신머리 없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이라는 것들은 좌나 우의 이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에만 휘둘리는 것들인데, 노약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보고서 결코 그 폭력을 지휘한 박원순을 옹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거 불과 반나절 만에 조원진 대표가 약속했던 2배의 천막을 다시 쳤다는 것 또한 박원순의 다음 선택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삭빠르게 잔머리를 굴려서 나무들을 가져다 놓으면 천막을 못 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두 자리 숫자의 사고력으로 무슨 뻘짓을 또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박원순이가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보수우파가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했던 선례가 있었던가요? 항상 국가 권력의 법 집행에 불법적으로 저항했던 것들은 좌파들이었고, 그 불법적 저항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꽃단장을 시켜서 세상 물정 모르는 많은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들이 바로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우리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코 폭력적이지 않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말입니다. 쇠파이프가 없어도, 화염병이 없어도, 돌멩이를 던지지 않아도 불편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외치는 그런 선진화된 민주화 운동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맞추어서 잠시 광화문 광장을 비워주기로 결정한 것도 참으로 잘한 결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도 걷는 것도 모두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선택일 뿐 결코 박원순은 그 알량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줌으로써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 없더라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은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가 있는 광장이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광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의 동상이 세워질 그런 광장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를 휘날리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싶어 했던 박원순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물을 머금고 바람에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보아야만 할 것이며 광장에 널리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5일 광화문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음해를 하고자 한 것들 중에 가장 앞권은 박원순이 조원진과 짜고 보수우파 분열을 위하여 천막 철거 쇼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비 보수우파 방송에 나온 어떤 사이비 보수우파 인사는 현재 자한당, 반미당, 우리공화당의 통합을 막으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청와대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면 감히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지저댔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뻘짓으로 나라야 망하던 말던 사기탄에게 분노하여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애국 국민들이 죽던 말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 무자비하게 찢겨져 나가던 말던 그저 세월만 가라, 그러면 나는 대통령, 너희는 국회의원이라 꿈꾸면서 희희낙낙 음주 가무나 즐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바지사장 황교안이와 국민 세금 축내면서 그저 황교안이 눈치나 살피고 있는 자한당 국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하는 것들이 진정 제정신일까요? 총기로 무장하고 선량한 민간인들과 계엄군들을 살해한 것들을 폭동이라 부르면 징역형을 내린다는 법안에 기꺼이 찬성하고 나서는 나경원이를 나다르크라고 하면서 보수의 여전사라 칭송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일까요?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이라도 자한당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민주파리들이 더 이상 보수우파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보수우파의 탈만 쓴 자한당을 지속적으로 보수우파 정당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김진태 및 친박 의원들은 하루빨리 자한당을 개혁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진정 보수우파 정당을 만들고 싶다면 자한당에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보수우파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우리 공화당으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다 거덜내고 나면 나라를 말아먹은 1등 공신록에 김진태 및 친박 의원들이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무에서 떨어진 박원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